여기서 항상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이전 시간에는 개인회생, 워크아웃, 새출발기금 요거 비교해 드렸어요.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.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.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설명을 막 계속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져. 그래서 개인회생의 기초적인 영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. 아시겠죠? 첫 번째로 변제를 중지하세요. 변제 중지. 이 채권자들이 연체가 되면 막 꼬셔요. 전화가 와서 내 거 먼저 갚아라, 50만 원만 갚아라, 회생하면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, 기각 내겠다,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무서워가지고 일부 채권자한테 만약에 큰 금액을 변제를 해준다면 나중에 오히려 이 법원에서 왜 편파 변제하느냐, 특히 개인한테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한테 큰 돈을 갚아준다거나 회생하기 바로 직전에, 그죠? 회생을 마음에 먹었으면 그 누구의 빚도 갚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법이 그래요, 법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이 뭐 추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엄마 빚이라든가 친구 빚은 꼭 갚고 싶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거예요.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특정 통장에 설정되어 있는 자동이체로 다 해지시켜 놓으세요.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들이 있으면 대부분 해지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채권자 돈 갚지 마세요.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 다음 두 번째, 채권자 통장이 있으면 그 통장은 비워 놓으세요.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뭐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에 빚이 있어. 근데 국민은행에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. 그러면 국민은행이 여러분들이 빚을 안 갚으면 당연히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상기해가지고 가져가겠죠.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, 그건. 아, 나는 돈 안 받아도 되고 저 돈은 내가 이 불쌍한 채무자를 위해 돌려주겠다. 그런 채권자가 어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채권자 은행에서 빼놓으셔야지 나중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.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그 이상 갚아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일부러 그냥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도 가능하다면 상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통장은 쓰지 마세요.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써도 되지 않나요? 저러면 써도 되지 않나요? 아니요. 그냥 채권자 통장은 쓰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안 쓰는 게 최고예요. 그다음 돈이 있으면 비워 놓으시고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인데요, 채권사 카드 그런 거 쓰지 마세요.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카드 매출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롯데카드에 빚이 한 1,000만 원 있고 신한카드에 1,000만 원 있고 하면 롯데카드랑 신한카드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받는다면 나중에 매출채권 회수할 때 상계해 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이 많은 카드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회생을 한다는 건 이 카드 매출이 아니면 현금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회생한다고 신청했는데 카드 매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회생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이 많은 카드는 매출도 안 일으키게 그 해당 카드사를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 다음에 추심하는 거. 여러분들이 회생을 바로 신청을 할지 아니 나중에 신청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연체가 좀 진행이 되면 추심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. 추심에는 뭐 문자, 전화, 내용증명, 소송, 지급명령 뭐 많은 방법의 추심이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회생 준비한다고 말씀하시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사건 번호 나오면 알려주시면 그냥 되게 스무드하게 넘어가요, 생각보다.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 불법 추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있는지 확인하시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면은 또 금방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.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급명령이 날라왔을 때는 웬만하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. 여러분들이 빚을 져놓고 빚을 안 갚는데 뭘 이의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나중에 절차상 조금 편해요. 이의 신청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.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. 왜? 내가 회생을 하는데 집에서 쫓겨나면 내가 머물 공간이 없잖아요, 그죠? 내가 자동차를 꼭 생활에 필수적으로 차가 필요한데 차가 담보대출이 있으면 뺏길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차를 안 뺏길 만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으시면 대리인들과 좀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세요. 집을 팔아가지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넣는 방법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집을 지키고자 하시면 금융기관, 채권자랑 쇼부를 봐가지고 내가 회생을 하지만 원리금을 갚을 테니까 이걸 좀
양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, 그 다음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 금융사랑 이 조율하는 방법들도 있고,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. 캐피탈사랑 이 차에 대해서 원리금을 잘 갚을 테니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꼭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면 이 대리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여러분들이 회생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있다면 대리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직장을 바꾼다라든가, 그럼 관할의 문제가 되겠죠. 아니면 또 소득도 문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집을 팔아야 된다라든가, 그러면 청산가치 면제재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집을 팔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얻으면 면제재산을 청산가치 좀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내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싶다 하면 추가 생계비 대표적인 교육비, 병원비, 그 다음에 월세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보장해주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시고 회생 절차에서 좀 부담을 덜어내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대리인한테 사전에 여쭤보시고 해당하는 자료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에 들어가셔야지. 이걸 뭐 아니 경매 안 넘어간다고 했잖아요. 조건부인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. 서울 신청 가능하다고 했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다니지도 않는 회사를 서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보정이 나왔어.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내가 그 주소지 근처로 이송을 시켜버릴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금지명령도 늦어지고 절차도 늦어지고 이송된 법원에서 나쁘게 볼 거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내가 회생에 있어서 뭔가 변동사항이 있고 준비가 좀 덜 됐다면 준비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대리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. 회생 신청하기 전에 여러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데, 첫 번째, 빚 갚지 마세요. 빚 갚는 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. 편파 변제, 뭐 내 친구다, 우리 뭐 엄마다, 아빠다, 뭐 특정 금융기관이다, 빚 갚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자동이체 해제하시고 채권자 통장 사용하지 마세요. 오히려 뭐 새마을금고나 뭐 신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추심에서 약간 자유로운 그런 통장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그 통장을 사용하셔야지, 채권자 통장으로 뭐 급여를 계속 받는다라든가 예금을 가만 냅둔다라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내가 빚이 많은 채권자 카드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. 어쨌든 우리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갚을 거잖아요. 다 못 갚을지언정.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 빚도 갚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 통장, 채권사 카드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면 미리 채권사랑 협의하세요. 담보채권에서 채권자가 협의 안 해주고 경매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누구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협의하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생 준비를 위해서 집을 빨리 파셔야 된다든가 면제재산 들어가야 되는 보증금을 마련하셔야 된다든가 병원비라든가 새 직장을 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준비 다 하세요. 그러려면은 대리인한테 꼼꼼하게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생 신청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 말씀드렸고, 제일 중요한 건 채권자 통장 쓰지 마라.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여기서 항상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